대구 간송미술관의 개관기념 국보 보물전에선 그동안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던 신윤복의 미인도와 월화정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간송 컬렉션을 대표하는 국보 보물 40건 97점, 간송 유품 26건 60점을 만날 수 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관 개관기념 국보 보물전이 열리고 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취지를 함께 누리자는 뜻으로 전시명을 여세동보로 하였다고 한다. 미술관에 다가가면서 눈길을 맨 처음 사로잡는 건 거대한 슬라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늘씬한 11개의 기둥들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을 지은 전영필의 호인, 간송은 산골에 물에 있는 소나무를 뜻한다며 그 뜻처럼 최대한 자연을 해하지 않도록 아름드리 나무를 사용한 나무 기둥으로 대구 간송미술관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계단식 집안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계단형으로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도산서원처럼 건축물은 처마와 닮아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는 지상 1층의 전시실 1에서 시작된다. 전시실 1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비교적 초창기에 수집한 회화작품들로 산수, 인물, 풍속 등 다양한 장르의 회화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검은 비단의 금리로 그린 이정의 대나무 그림을 비롯해 정선, 심사정의 산수와 김홍도의 고사인물화, 신윤복 김득신의 풍속화 등 다양한 장르의 조선시대 회화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금보 등 조선의 학술과 문예를 대변하는 3권의 책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달 아래 단모퉁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미래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다. 신윤복 필풍속도화첩에 수록된 풍속화 중 하나이다.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풍속화가로 알려진 김득신의 풍속화첩들이다. 정선의 해학전신첩은 진경산수와의 대가 정선이 강원도와 동해안 일대를 21폭에 그린 화첩이다. 친일파로 알려진 송병준의 집에서 머슴이 불쏘시개로 쓸 뻔한 이 화첩을 가까스로 구하여 간송이 소장하게 되었다. 금보 등 조선의 학술과 문예를 대변하는 3권의 책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동래선생 교정북 사상절 1403년 조선 최초로 만든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으며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서양 최초 금속활자본인 쿠텐베르크 42행 성경보다 30여 년 앞서 제작되었다. 금보, 개인이 펴낸 검은고악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며 검은고와 당비파를 중심으로 악기연주법과 악보를 담고 있다. 동국정은 1447년 조선에서 사용하던 한자음을 표준화하기 위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이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배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전시실이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미술품 중 하나인 신윤복의 미인도만을 위한 독립 전시실이다. 조도를 한껏 낮춘 공간에서 독대하듯 미인도가 기다린다. 한 번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여 온전히 작품과 만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 뒤편으로 가면 신윤복의 인장도 살펴볼 수 있다. 오직 미인도만을 위해 조성된 별도의 공간은 부가적인 설명과 안내 대신 작품 속 재화시와 작품 뒤편에 있는 신윤복의 인장만을 감상과 이해의 소재로 제시하였다. 특별한 감상과 경험의 기회였다. 전시실 3에선 훈민정음 해례본이 기다린다. 훈민정음 해례본, 소리로 지은 집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용례를 담고 있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간송미술관 외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되었던 것이 전부다. 한글의 원리와 사용 설명, 용례를 상세하게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간직한 소장품이다. 간송은 훈민정음 해례본 소장자가 1,000원의 책을 내놓았단 말을 듣고 거간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개료 1,000원을 주고 책값으로는 1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고 한다. 훈민정음 같은 보물은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금을 내놓고 훈민정음을 품에 안은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훈민정음을 늘 품속에 넣고 다니고 잘 때는 베개 속에 넣어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시는 유물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전시로 미디어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전시되고 있다. 소리로 전달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색다른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전시실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걸친 숭고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걸친 불교미술과 도자기 그리고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사초입에는 추사 김정희의 남맹첩의 묵난화 내점과 추사체의 정수를 보여주는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난초 아래 좁은 공간에 제시를 쓰고 화면 구석에 인장을 찍어 좁은 화면임에도 넓은 여백을 마련하였다. 지초와 난초를 함께 그린 작품. 화면을 가로지른 두 줄기의 난잎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그 구성이 과감하다 못해 파격적으로 느껴진다. 남맹첩 상권의 마지막 그림이며 차분하며 단정한 필체가 돋보인다. 대팽고해,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해인 1856년에 쓴 글씨이다. 70년 동안 벼루 10개를 밑창냈고 부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추사 김정희 얘기의 발걸음이 멈춘다. 서해 전시를 지나면 간송의 컬렉션을 대표하는 청자산 가문학 문매병, 백자청화철 채동 채초충난 국문병, 청자산감 연지원학 문정병을 감상할 수 있다.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병류 이외에도 청자기린 유계양로, 청자오리 형연적, 백자사홍원인 등 다양한 쓰임을 위해 섬세하게 제작된 각기 다른 형태의 도자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완벽한 형태미와 정교한 문양으로 고려청자 매병중 으뜸이라 평가받는다. 일본인 도굴범에 의해 강화도 무덤에서 도굴되어 팔려다니던 이 청자를 간송 전영필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당시 서울의 기와집의 스물채 값이었던 현금 2만 원을 내놓고 곧바로 거둬들였다고 한다.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이 없었으면 이 나라에 존재하지 못했을 국보이다.
12세기 보물 중국 고대의 청동 손 모양을 모방해서 만든 향로로 원형의 몸체와 3개의 다리, 반타원형의 귀가 특징적이다. 옮겨오지 못해 모형을 만들어서 디지털 미디어로 재현한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와 석조 팔각승탑도 볼거리 중 하나이다. 전시실로는 간송미술관의 다양한 소장품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해석해 보여주는 공간으로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재구성해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으로 담아 약 38m의 반원형 스크린에 펼쳐 보여준다.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영상은 원작의 아름다움은 물론 큰 스케일의 화면이 주는 현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한다. 하지훈 디자이너의 작품, 자리에 앉아 그 흐름에 몰입해보는 경험을 꼭 해보길 추천한다.